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 보내고 돌아오니까 정말 연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국내 증시 단 3거래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금의 변동성과 그리고 관망세가 짙은 주간이 될 수도 있죠. 다만 1월을 앞두고 어떤 포트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가 고민도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설렘도 같이 안고 가게 될 텐데요. 시장에 대한 우리가 쉬는 사이 들려왔던 소식들과 그에 맞춤한 전략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복귀부터 하시죠. 다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자세히 넣어봤습니다. 이날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매물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관련한 매물, 개인 수급 약화로 나타났고요. 중화권 증시도 약세였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와 함께 홍콩의 연중 신저가 근접 소식이 우리 장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양지수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과 26일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재매수하려는 수급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효과도 있겠죠. 1월 효과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중소형주의 매수세를 자극할 내용들, CES 혹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의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장에서도 반도체나 헬스케어 쪽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반도체로 친다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엔비디아의 ARM 인수설 등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계속된 시세를 연말 들어서 내고 있는 상황이죠. 개별 이슈로 본다면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내 게임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고요. 중국의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 이슈가 전달이 됐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 속에서 히토류나 페라이트주는 올라가는 흐름 등의 뉴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장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연결고리 지어서 추가된 소식들과 같이 묶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 붐은 반드시 온다. 이미 왔다가 되겠죠. 반도체 붐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빅테크의 AI 전력 투구 메모리, 비메모리를 자극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 개선은 단가와 수요가 회복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다양한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방송했던 내용이었죠. 엑시콘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드렸었고 온디바이스 AI를 자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관련한 수주 소식도 정리해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 내에서 다양한 품종의 반도체가 필요해지고 주문형 반도체가 많아지면 질수록 IP와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쪽을 봐야 된다. 그날 아침 전달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날 다행히도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괜찮았었죠. 디자인하우스 쪽의 가온칩스나 AD테크, 에이직랜드까지 주가 강세 움직임이 있었고요. 엑시콘도 이날 주가가 16%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TLB 역시나 DDR5 쪽의 기판 종목으로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반도체 쪽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잘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죠. 상반기는 클라우드 AI, 서버 AI 쪽이었고 하반기는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의 주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AI는 챗 GPT로 촉발되었죠. 범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탑재한 빅 모델입니다. 이쪽으로는 GPU와 HBM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GPU, HBM 관련주가 엄청나게 뜨거웠었죠. 하지만 AI 시장이 확장되면서 범용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 PC에
태블릿 PC에 AI가 자동적으로 탑재된다면 그래서 바로 온디바이스 AI가 거론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각 기기에 엣지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전력이 되겠습니다. 전력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NPU나 주문형 반도체 쪽에 관심이 올라갔던 거죠. CPU에서 GPU로 그리고 NPU로 이렇게 시장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이동하고 시장이 커지면 사람들은 맞춤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NPU나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결국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다양한 품종을 생산한다라는 것에서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를 말씀드렸던 거죠. IP를 설계해서 그것으로 로열티를 수취하는 IP 기업들, 본인들이 IP를 설계했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받은 IP를 가지고 이것을 영업 판매하는 쪽인 팹리스 혹은 그것에 대해서 도면 작업을 진행해주는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 이렇게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디자인하우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가온칩스가 19%, 코아시아 6%, AD 테크놀로지 6.8, 에이즈글랜드가 10% 정도 올랐죠. 에이즈글랜드는 TSMC 향이 짙고 가온칩스나 AD테크는 삼성 향이 조금 짙은 기업들입니다. 어느 쪽에 초점 두실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디자인하우스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최근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스토리 잡아서 전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XL에서도 엑시콘이 올라갔었죠. 엑시콘의 주가 상승뿐 아니라 엑시콘은 결국 DDR5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DDR5 관련 종목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기판 쪽에 많이들 초점을 뒀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TLB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컨덱솔도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쪽 내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돌고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TLB 하면 당연 기판 쪽이죠. 결국 AI,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그 모든 것이 기판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렸던 바 있습니다. AI 시장이 강력하게 성장할 경우 고성능 칩렛이 요구될 것이고 그것은 기판이 넓어지고 더 두꺼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맥락에서 MCP 기판에서는 고다층화, 대면화, 미세 회로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쪽은 TLB나 심텍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종목들의 스토리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CXL 쪽에서 얘기되는 디자인하우스, IP, 팹리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기판 쪽까지 건너왔을 때 이런 종목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내에서 시장에서는 계속 순환 매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순환 스토리를 이렇게 한 판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련 뉴스 등이 끝없이 나오고 있죠.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온디바이스 AI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구동하는 생성형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되겠죠. 그리고 AI 폰이 내년도에 개화할 것이고 2027년도에는 5억대 출하될 것이다. 그중에서 삼성의 비중이 상당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온디바이스 AI, 엣지 디바이스 등을 많이 내놓겠다라고 이미 공격적인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결국 AI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을 돌고 있는 거죠. 상반기부터 뜨거웠던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 HBM 관련주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IP 종목, 그 다음에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결국 온디바이스 AI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된다면
많은 칩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쪽 종목들, 리노공업과 고영 등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관련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뜨겁게 움직임을 나타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TFE에 대해서 삼성향을 볼 것이면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TFE 역시나 점검해 두시길 바랍니다. MPU 쪽. 엣지 디바이스는 추론용 MPU를 탑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칩 대장이라던가 장비주들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몇십만 원 들여서라도 새로운 AI가 탑재된 폰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을 자극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죠. 결국 그렇다면 MLCC나 카메라 부품까지도 연결이 될 겁니다. 기판 쪽 앞서 말씀드렸고요. 결국 엣지 디바이스의 최종 목표는 자율주행이 될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뉴스가 나오고 CES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된다면 이쪽 역시도 단발적 시세는 충분히 기대할 여지가 있겠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 치고 나올 여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 등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이 가운데 순환이 그날 어느 쪽에 집중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게임주 얘기 앞서 시황에서 게임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금요일이었죠. 산업 위축 우려감 속에 이제 중화권에서 텐센트와 네디즈 그리고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SNS 비리비리. 이름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세 종목에서만 당일 104조 정도 시총이 증발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들 숙지하셨을까요? 중국 국가신문 출판 광전 총국에서 온라인 게임 정책에 대한 변경을 했습니다. 2022년도 이후에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주는 분위기였는데 그것과 좀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죠. 이벤트 장려책 시행할 수 없다. 보상제도 폐지한다라는 것이고요. 아이템 매매나 경매 거래 행위는 금지한다. 온라인 게임은 충전 한도를 모두 설정한다 등의 내용, 좀 규제하는 옥죄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에서 게임주 빠졌고요. 국내에서도 중국 로열티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업체들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크래프톤 14%, 액토드 소프트, 위메이드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메리츠 등에서는 중국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포지션을 조금 낮춰보자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꺼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빠르게 중국에서는 이것을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등장했는데요. 시간 외에서 중국의 판호 발급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내자 판호 말고 외자 판호 내에서는 국내에서 NC소프트와 위메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NC나 위메이드 주가는 올라갔고요. 그 다음 날이었죠. 중국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침을 보완할 것이다.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의 발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조금 과잉 해석했다라는 목소리도 같이 담았네요. 중화권장에서 일단 게임주는 다시금 내리긴 했는데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오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챙겨가겠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으로 가볼게요. 이날은 경제 지표 이슈에 시장이 초점을 맞췄고 전반적으로 키워드를 정리해 본다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 물가 하락, 그리고 차익 매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C 가격. 이제 마지막 남았던 매크로 데이터였습니다. 올해 중에. 그런데 모두 예상을 하회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히고 있다. 연준이 좀 중요시하는 물가 역시나 잡히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고요. 반면에 내구재 주문과 개인 소득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는 좋구나. 시장이 원하는 스토리가 나온 거죠. 그 때문에 일단 보합권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뒀기 때문에 경계성 매물이 출회됐는데 그나마 이 내용이 시장의 낙폭을 막아섰다라고 해석 가능하겠죠. 연휴와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있었으나
좀 상쇄를 경제 지표로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이슈로는 JP모건에서 코인베이스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암호화폐의 아마존이다라고 지칭하면서요. 코인베이스 4% 정도 올라가기도 했네요. 그 밖에 종목으로 보면 앞서 중국 쪽 이슈가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중국 ADR 종목들이 거의 다 밀렸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네디즈가 16% 빠졌고요. 텐센트, 핀더더, 바이두 등의 종목들 하락했죠. 나이키도 그 전 거래일에 시간 외 실적 내놓고 시간 외에서부터 밀리더니 장중에도 급락 진행이 됐습니다. 12% 정도 빠졌죠. 중국 쪽 수요 부진 등을 거론하면서 전망치를 낮춰 잡은 영향이 있었고요. 주가는 많이 밀렸습니다. 이 나이키가 밀려나면서 의류 소비재 쪽 종목들을 같이 끌고 갔던 것도 이날 뉴욕장의 특징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카루나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무려 48%나 급등했는데 이 내용은 좀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카루나 테라큐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의 주가가 48% 뛰었죠. 조현병과 같은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기업입니다. 53%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연준의 피벗을 반영하는 또 다른 형태가 지금은 M&A 쪽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부담이 조금 덜어지다 보니까 M&A 등의 새로운 사업 동력을 좀 걸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겠죠. 12월에만 해도 앱비가 조현병, 파킨슨병 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 이런 큰 빅파마 기업들이 중소 바이오테크 회사 M&A를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래서 바이오테크 ETF 주가 역시나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수하는 쪽은 자금 부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날은 브리스톨도 같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루나 측의 카르 XT, 조현병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지금 FDA 심사 중이거든요. 이것이 통과되게 된다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미주오의 보고 내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기업들이 반영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바이오테크 그 안에서 신경질환에 대한 치료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쪽도 그렇고요. 조현병 쪽도 그렇고요. 그런 쪽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에 이어서 바이오 붐은 반드시 올까요? 바붐 온이라고 일단 넣어봤는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바이오 쪽의 모멘텀을 정리해드리고 있죠. 엔데믹으로 인해서 멈췄던 임상 등이 개시되고 FDA 승인 등의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고 있는 지금 때마침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첨생법과 대주주 기준 완화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벤트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12월경에 중소형 제약사 주가들이 좋았고요. 3, 4월은 또 학회 기대감 등이 줄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이오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이런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일부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바이오 쪽이야 영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몇 가지로만 좀 추려서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11월경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심플하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날씬하게 살고 싶고 치아 튼튼했으면 좋겠고 머리 안 빠졌으면 좋겠고 알츠하이머를 피해갔으면 좋겠고 사람의 욕구라는 거죠. 그 욕구 내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비만 당뇨 그리고 알츠하이머 쪽이 되겠습니다. 비만 당뇨 뉴스야 한 2년 내내 전달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당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뇨 뉴스는 가장 먼저 전달해드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하반기에 혈당기 건강보험 적용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금요일 나왔죠. 건강 혈당기 쪽 하면 아이센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작년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형 당뇨 환자 혈당기 건보 확대하겠다라는 공약 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뉴스 등이 조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에서 국내 1호 비만 치료제 ETF를 내년 초에 출시
출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쪽 뉴스도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쪽은 11월경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년도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인 레카네맙이 국내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허가되는 순간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에 발맞춰서 국내 업체들도 관련한 소식을 많이 쏟아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레카네맙 말고도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도 승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승인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만 당뇨와 알츠하이머 관련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시장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비만 당뇨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혈당기로 보신다면 아이센스가 될 것 같고요. 타액 기반 당뇨 측정 기술로는 동은아나텍 꼽고 있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펩트론, 올릭스까지 거론됩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제 시장에서 서로 싸움을 보일 것이다 라며 메디톡스나 대용제약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알츠하이머 관련주로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유한양행, ABL 바이오, 펩트론, 샤페론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 관심을 두실지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2주간 계속 CES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 있을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입니다. 가전이 아니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신기술이 등장하는 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9일과 12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고 이번 주제 자체가 AI for All입니다. 모두를 위한 AI, 그러니까 당연히 AI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죠. AI,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쪽, 루닉, 뷰노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분명 거론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빌리티 쪽에서는 자율주행, SDV, 자동차의 소프트화이죠. 다목적 차량인 PBV, 그리고 EV톨, 이착륙기 이런 식으로 이 운송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그룹이 관련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과 XR, 메타버스, ESG, 로봇 이슈야 최근에 CES에서 빠지지 않았던 내용이고 XR, 메타버스는 비전 프로, XR 기기 쪽에서 포착이 되겠죠. 거밍치가 또다시 코멘트를 날렸네요. 애플 비전 프로 내년 출하량 50만 대 예상이 된다. 빠르면 1월 말부터 판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요. 결국 앞서 봤던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CES 모멘텀이 같이 맞물리는 쪽을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맞물리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전반적으로 IT 부품 반도체를 자극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이번 주는 남아있는 거래일이 딱 3일이네요. 바로 오늘, 내일, 모레 등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되겠죠. 오늘까지 주식 매수를 완료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당 기준일이 바뀐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라면서 배당 기준일 변경 공시를 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배당 기준일 2주 전에만 공시를 하면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늘까지 주식 매수해야 배당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체크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배당 기준일 공시를 했는지 여부 체크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또 배당 락일이 되겠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변동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장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그리고 1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은 2024년 새로운 증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오픈이 10시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박앵커의 새벽신문 빠질 수가 없죠. 홍해 관련한 뉴스 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해운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운임이 올라가니까요. 다만 머스크 측에서는 다국적 함대 덕분에 수에즈 운하 항로 재개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을 만한 뉴스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후티 반군은 홍해 민간 선박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무차별 공격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해운주나 식량 종목들 아마 또 단발성 시세를 낼 수 있겠으나 어느 쪽의 방향일지는 여러분이 장중에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메가팩 배터리 공장 착공한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가팩토리 인근에 ESS 관련한 공장을 착공한다 내용이었는데 결국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전기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세 받았는데 어떨지 좀 보시죠. 출산율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기존 아이를 태우는 유모차보다 더 팔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꽤 많이 시장에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떨지 보시고요. 저희 지난주에 짚었던 내용이죠. 알리나 테무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올해 한국 사용자 증가폭 1, 2위 증가한 업체로 이들이 꼽혔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헥토파이낸셜, 레비코퍼레이션, 카페24 관련주이고요. K콘텐츠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려옵니다. 이쪽도 좀 힘을 내줘야 될 텐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들 담아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맛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밀린 잠을 자느라 시간을 좀 보내고 이제 또 시작을 해야죠. 뭔가 잠을 푹 주무셨다고 하니까 괜히 더 피부가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진맛쌤의 반짝반짝 피부 기운을 받아서 시장도 그러길 바라면서 시장 전략 챙겨볼게요. 다만 이번 주는 그렇게 강한 베팅을 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주간이죠. 아무래도 연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당락 지나고 좀 매수하려는 움직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 한 주 시장은 사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재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대형주들, 예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까지 해서 배당에 대한 성향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대형주 위주의 이제 좀 강한 이제 외국인들의 베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또 외국인 수급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형주 위주 강세가 나타나되 그다음에 중소형주 테마 또한 나쁘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즉 시장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테마 자체와 재료 자체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정말로 이제 내가 일부 이제 특정 테마 종목만 이제 골라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여러 가지 테마를 같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번 주 한 주 시장 또 나쁘지 않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거래일 동안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은 시장일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익 실현 매물 욕구가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유의만 한다라고 하면은 기회와 그 다음에 이제 재미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와 재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 좀 기대 섞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얼추 지나갈 수 있는 뉴스 등 재료 등이 다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략에 좀 더 자세히 섹터별로 들어가 보죠. 일단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한 내용들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개별 뉴스 반영, 수급적인 유입, 여러 이슈가 맞물리며 제약바이오가 좋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추려놓은 게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 쪽인데 관련해서 좀 전략을 주세요. 네, 먼저 알츠하이머 시장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사이클이 옵니다. 보통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FDA 승인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딱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테마 이슈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사실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제 그런 심사가 굉장히 좀 빡빡하기 때문에 보통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국내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한미약품이나 여러 가지 좀 개별 종목단에는 지금 당장의 시세를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비만 당뇨 쪽은 그래도 재료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한 주, 일주 혹은 이제 한 주에 두 번 걸러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재료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자체의 시그널은 굉장히 2024년도에도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알츠하이머라는 워낙 지역적인 섹터와 그다음에 사실상 시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알츠하이머 관련주보다는 일단은 비만 당뇨 쪽으로 좀 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주가 한국 파마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형주 정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또 비만 당뇨 쪽으로 넘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펩트론이 또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신약 기술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폐를 깠었을 때 가장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JP 모건 헬스케어도 너무 큰 기대보다는 관련 행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조심을 하면서 매도하시는 전략 쓰셨을 때, 그래도 지금 현재 몇 년의 JP 모건 헬스케어를 같이 겪은 사람으로서 그런 때 시익률이 가장 높다. 너무 이제 막상 폐를 깠었을 때 어둡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만 당뇨제는 마찬가지로 펩트론 정도까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은 너무 다 지역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알츠하이머 쪽은 단발적인 시세 정도로만 체크해보자라고 얘기 주셨고, 비만 당뇨에서도 눈여겨볼 종목은 일단 펩트론 쪽으로만 압축해 주셨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뭐 대형 제약사를 좀 안정감 있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형 제약사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여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장에서 요즘 뭐 여전히 빠지지 않는 뉴스가 온디바이스 AI이고 CXL이고,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주문형 반도체, 그러면 디자인 하우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야 그런 스토리를 계속해서 정리해오고 있는데,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도 가온칩스, 뭐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등등등이 있잖아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 네 업체겠죠. 그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어떤 기업을 탑픽으로 세워야 될까요? 네. 반도체 전문가인 줄 아셨습니다. 이제 설명이 너무나 좋아서 저는 이제 곁들여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쪽을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는 범용 반도체, 즉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을 해서 그게 AI 반도체 쪽에 쓰이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AI 관련된 수요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HBM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또 주문형 반도체 쪽도 당연히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상승 사이클을 조금 더 당겨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제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도 정도에 이제 상용화가 될 예정이니까 당연히 현재 가장 이제 동트기 직전, 즉 이제 주가가 오히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일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번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시총이 뭐 4천억, 5천억 되는 종목들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고작 까봐야 뭐 200억, 3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100억. 100억도 이제 안 나오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부분들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도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100%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시즌 이전까지만 일단 현재의 뷰를 유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3월 이전까지 나오는 시세를 한번 여러분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AD 테크놀로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AD 테크놀로지 2020년도 정도에 TSMC와 손을 놓으면서 이제 매출이 점점 줄게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올랐던 이제 높은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낮았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20년도 주가의 유지를 20년도의 주가와 이제 같은 부분들이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100%가 나온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AD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그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의 성장은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관련 주로는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는 AD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TSMC에 이어서 이제는 TSMC와 손을 놓고 나서 조금 시장의 관심도에서 멀어졌다가 삼성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쪽 종목들 수많은 종목 분야에서 좀 더 압축해서 이쪽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하지만 뭐 이 종목뿐 아니라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분야의 성장에 대해서는 기대해보자라는 의견도 같이 첨언해 주셨네요. 디자인 하우스 살펴봤고 다음 이슈 갔다가 추가적인 질문 시간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자, 진만스픽은 게임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게임주들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시간외에서 외자판호 밝은 모멘텀 그리고 그 다음날 중국이 업계랑 얘기하면서 조절하겠다 이런 조금 완화된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좀 기회로 보신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주가가 너무나 급락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대응책을 나타낸 것 같은데 현재 국내사 중에서 중국향 매출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던전앤파이터의 네오플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이 두 이제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이 가장 큰데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뭐 넥슨은 아무래도 이제 좀 매각 관련된 이슈도 좀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낙폭도 어느 정도 두드러졌는데 일단은 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들 한번 가져봤고요. 전 두 종목 일단은 관심 가져보시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그룹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간에 그래도 코인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위믹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국내 원화 상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업비트나 빗썸에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었을 때 모멘텀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뭐 중국의 외자판호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위메이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 한번 과대낙폭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조금 과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지지선 내에서 반등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기대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오늘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저점이 깨졌을 때는 일단은 이제 단기 반등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 종목 일단은 관심 가지면서 오늘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진만스픽으로는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와 크래프톤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과급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네요. 뭐 NC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외자판호 이슈도 있었고 위믹스 관련한 뉴스도 시간외에서 추가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 노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IT 부품 쪽에 대한 코멘트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CES 쪽에서 뭐 자율주행이나 저희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봤는데 결국 온디바이스 AI, 뭐 CES에서 거론되는 기술, 뭐 모멘텀 등이 엣지 디바이스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일까요? 중화권에서도 내년도 출하량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 등이 나오면 당연히 국내 IT 부품사도 궁금해집니다. MLCC 업체들부터 카메라 모듈 업체들까지 좀 눈여겨볼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CS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AI를 얼마나 구동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기기들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그 부분들을 일단 제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쪽은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 맞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주들 딴에 말씀을 드리면 중국권 매출은 당연히 이제 뭐 삼화콘덴서나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 위주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비전 프로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XR 그다음에 AI 기기 쪽 지난주 설명드렸던 뭐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 여전히 관심의 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ES 관련주로는 저는 일단 애플 비전 프로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섹터에 대한 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섹터 한 섹터씩 떼서 좀 추격적인 전략을 나누고 있습니다. CES 쪽으로 보신다면 일단 진만쌤은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한 종목들 먼저 체크해보자 의견 주셨네요.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